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병원에 왔습니다. 분비물이 늘어났고 갑자기 쓰라린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성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마치며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꼭 콘돔 없는 관계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분은 멋쩍어 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자, 20이 간 넘은 또 다른 여성이 생리를 안 한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예요? 라고 물었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를 못했고 초음파를 봤더니 이미 임신 10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보고 설레이고 행복한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만나서 밥도 먹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은데 아예 그 사람을 만나버리지 말까요? 아니면 혼전순결 교육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까요? 인류가 지구상에 발을 딛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누군가를 사랑을 했고 또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아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성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부끄러워만 하고 쉬쉬하려고만 할까요? 애들은 아직 몰라도 돼. 아직 애들은 안 돼. 자, 그러면 누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성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임신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애정관계, 스킨십, 그리고 성관계를 사랑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가져야 될 권리, 상대방한테 지켜줘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솔직하게 성관계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녀 차이, 성기의 구조, 생식기의 차이, 그리고 성병과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성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심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성의 음경은 얇은 피부로 되어 있죠. 여성의 질은 그 음경 같은 또는 이런 팔 같은 피부가 아닌 우리 입안 같은 굉장히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름이 있는 긴 통로이고 그 통로 끝에는 바로 자궁이 있습니다. 자, 질이 중요한 이유는 몸 밖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밖의 구조와 몸 안에 내부에 놓여 있는 자궁을 연결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음경과 질이 맞닿게 되면 서로의 피부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기사막이라는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또 일부 타입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서 피부만 맞닿을 뿐만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액이 교환이 됩니다. 서로의 체액이 교환이 될 때 기생충과 세균도 왔다 갔다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임질 등 대표적인 성병이 있습니다. 성병 중의 일부균은 몸 밖의 공간인 질에서만 삽니다. 질에서 살면서 냄새도 나고 따가운 분비물도 일으키고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불쾌감을 주는 질염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균,
다른 균들은 자궁을 타고 올라가서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반이라 그러면 다른 기관인 것 같죠? 하지만 골반은 내 몸통 안에 오픈되어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골반 내 염증은 결국엔 복강 내 염증과 똑같은 하나의 몸통 안에 들어있는 오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몸 안으로 들어간 균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복통과 열이 나고 이제 심한 경우는 농양을 만들게 되죠. 농양이 심한 경우는 간까지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농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었다 하더라도 염증으로 인한 흔적은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되고 끈적끈적한 유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관계, 즐거운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반드시 성병에 대한 안전책, 성병에 대한 안전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갔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손을 잡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너랑 자고 싶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랑 자고 싶어. 그럼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이번 주말에 조금 분위기 좋은 근교로 여행을 가볼까? 그래, 그러면 이 숙소 가보자. 여기가 예쁘대. 예쁜 숙소를 찾고 맛집도 찾아봅니다. 그리고 둘 다 속옷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주말이 돼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그렇죠. 둘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욕구와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정신적인 교류에 대해서 충분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성병에 대한 예방, 다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말에 관계를 가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야죠. 콘돔은 누가 준비할까? 콘돔은 내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충분히 아주 많이 준비할게. 그래서 근데 그 날짜 괜찮아? 너 그 날짜 배란 게 아니야? 생리 딱 따져보고 칼렌더 보고 그 날짜 좀 위험하다. 다음 주로 할까? 아니면 그 날짜는 나 임신에 아주 위험한 날짜는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우리 멋진 하룻밤을 보내자. 이런 대화가 오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안전이라는 건 신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은 신체적인 안전뿐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부분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의 시작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왜곡된 형태의 긴밀한 성적인 접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이 병원에 왔어요. 회음부가 간지럽고 뭐가 났는데 점점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관계 경험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그분의 항문과 외음부에서는 성기사마귀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관계는 삽입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성적인 의미를 갖는 긴밀한 신체 접촉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긴밀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신체적 접촉이 혹여나 서로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또는 정신적으로 상처가 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형태의 행위는 아닌지 이제 솔직하게 좀 더 활발하게 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관계를 남자들은 친구에게 듣거나 포르노 같은 비공식적인 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식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남성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 많아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기가 쉽습니다. 여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들 또한 남성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통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이런 건가? 라고 배우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성은 스스로의 욕구와 쾌락,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배려받지 못한 채, 무시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관계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성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혹여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리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속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대화를 할 때,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성병 예방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존중받는 느낌, 즐거움이 없는 성관계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포탄이 펑펑펑펑 날아오고 있는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된다면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랑도 기쁨도 쾌락도 없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남성분들은 콘돔을 미리 준비해가면 마치 이것만을 노리고 온 것처럼 또는 우명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콘돔 없는 관계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콘돔을 쓰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또는 혹여나 너무 전문가, 흔히 얘기해서 조금 놀아본 사람으로 오해될까봐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콘돔을 미리 준비해온 남자는 우명한 남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짜 아끼고 배려해주는 멋진 남자입니다. 콘돔 없는 관계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여자는 좀 놀아본 여자가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인 관계, 안전한 관계를 원하는 현명한 여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배려해 주세요.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죠. 최근에 길을 걷다가도 버스 광고를 보면 우리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들이 즐거운 표정을 하고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조금 야릇한 분위기로 숙박업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광고를 보면서 와, 진짜 성관계, 성생활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유롭게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오고 있구나, 많이 변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성생활과 성관계가 과연 얼마나 안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성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광고 속에 나오는 모델처럼 즐거운 하룻밤,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나의 안전을,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